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 성인이 만든 나라래. 이거 보고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주의가 우리 역사의 특징이에요. 홍익인간 모르는 분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저 홍익인간.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강의해도 홍익인간 다 알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 야, 이게 지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이 대목에서 나와? 미국의 건국정신만 위대한 줄 알았는데 미국의 건국정신은 널리 뭡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인데 이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어느 게 더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게 더 위대해 보여요, 그죠? 우리 게 더 차원이 높아. 근데 미국은 그래 봐야 1776년이면 200년 전인데 240년 전인데 우리는 언제적 얘기야 이게? 반만 년 전이에요. 반만 년 전. 그럼 여러분 건국정신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전 세계 세계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고차원적인 위대한 정신적 가치, 도덕적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홍자가요, 중국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이 이게 넓은 홍자죠? 그냥 그냥 넓은 줄 알았어요. 이게요, 한자 중에서 넓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한자 중에 가장 넓은 거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런 이상을 갖고 탄생이 됐는데 저는요, 이 홍익인간이 뭐 신화냐 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신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화는요, 우리의 영적 의식을 규합해놓은 게 신화예요. 한국인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이 한국인의 영적 의식이요,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와 성격을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DNA예요, DNA. 제가 한국인의 DNA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한국 역사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930번 남의 나라에 침략받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화도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강화도가 몽골군이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서 여기만 남았죠. 우리 조선 고려의 왕이 일로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가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뭐 군대를 키우고 뭐 병사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뭐 했어요? 8만 대장경 만들어 가지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공으로 몽골군을 몰아내게 해달라는 아유 그냥 차원 높은 정신세계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근데 그뿐인 줄 아세요? 뭡니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정유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역사에 보면은 야 일본 놈들한테 원수가 프로야 그때쯤 가지 않겠을까? 벨도 없나? 그렇게 당하고 한 번쯤은 쳐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길러가지고 거북선 막 앞장 세우고.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그런 건 역사 속에 요만큼도 없고 뭐냐면은 우리가 공자님의 사상과 철학 가르침을 잘못 신천해서 가르침을 어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공자님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자 해가지고요. 이 유교 갱생운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누가 그래.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안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 한 번도 안 쳐들어갔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비관적으로 역사를 보는 분들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말이 또 요즘 보면 일리도 있어 보여요. 왜? 맨날 우리끼리 싸우기 바쁘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심리학적 근성이 없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 백이민족이고 평화 애호민족으로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보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굉장히 잘 믿어요. 종교 잘 믿죠? 불교, 유교, 유불선.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보게 되면 자그마치 1500년을요. 불교 이상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부처님의 사상과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도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불교가 그런 식으로 발전했나. 자기가 해탈해서 뭔가 개인적 수련과 개인적 해탈을 목표로 했지 무슨 국가 공동체에 그게 도덕적 이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그거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스님들이 뭐 했습니까? 외적들 나가서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우리 불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호국불교래요. 호국불교. 그뿐입니까? 유교 받아들여가지고요. 유교 이상왕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언제부터냐? 조선시대부터.
여러분 서울 한양을 설계한 거 보십시오. 숭례문이니 무슨 뭐 이 사대문 만든 게 뭐예요? 인의, 예, 뭐예요? 신. 이 네 가지 공자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한양 도성을 설계를 하고요. 우리가 보면 임금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일을 합니다. 14세기 말에 등장한 조선이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 그 헌법의 이름이 뭐냐면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이라고 하죠. 그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뭐냐면 왕이 지 맘대로 통치를 못하게 했어요. 신하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임금이 나라보다 못하고 나라가 백성보다 못하다는 민본주의예요. 아, 뭐 유교 우리 옛날에 시집살이 시켰던 그 유교 왜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신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14세기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주의가 우리 역사의 특징이에요.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상의 모델로 우리 선비를 생각을 했잖아요. 선비. 그뿐이냐 이 말이에요. 종교를 잘 받아들여, 그죠? 우리가 기독교도 엄청 잘 받아들여갖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선교를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족이 세계사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대가족주의라는 거. 한국 문화는요, 이 대가족주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 기준은 뭐냐면요, 나이 값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 보면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어린 보면 동생이야, 자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갖고 아저씨 아주머니, 아저씨 아주머니가 어디 호칭입니까? 이게 가족 간 호칭이에요. 그죠? 사춘 이상 넘어가면 아저씨 아주머니 하는 거잖아요. 그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쓰는 나라에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반찬 갖다 달라는데 이모 반찬 좀 더 갖다 줘 불러. 언제 봤다고 이모래. 이모면 우리 엄마 동생인데. 그죠? 가족으로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 종족적 특성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만드는 문학, 영화, 드라마 보면요. 전부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 도덕 기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공양하는 거. 근데 왜 부모에 대해서 공양하는 게 가치관이 됐냐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죠? 또 자식 앞에 도덕적 모범이 되는 게 한국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효도를 했던 세대인지 모르지만 효도를 못 받는 세대들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반만년 역사에 우리의 특성이었던 우리 민족의 성격이었던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정성.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요. 처음 만났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한국 저거예요. 이 대가족주의가 언제 시작됐냐? 조선시대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는 문화에서 고려시대까지는. 그런데 대가족주의를 가져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 공자님이 이상했던 대동세계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가족처럼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부모고 백성은 자식인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려니까 꼭대기에서만 하면 안 되고 전부 뭡니까? 전체 사회가 다 그렇게 돼. 기초 공동체가 다 그렇게 돼야 돼. 이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유교 이념을 갖고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소를 팔아서 보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그죠? 논 팔고 밥 팔고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자기 여동생 자기 남동생을 공부 잘하는 남동생을 자기 삶을 다 포기하는 내용들 그게 아마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 스토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고 1000만 명 이상 그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가족주의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이게 뭘 우리 민족의 마음에 뭘 심어줬냐면 널리 세상을 위하여 사는 말하자면 남을 위해 사는 위하여 사는 삶의 철학을 갖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요즘에 많이 잊혀지긴 하지만 이 한이라는 한의 정신
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건 미국에 가서 강의하면은 이건 알려줄 길이 없어요. 이거 번역하면요, 원한이 돼버려요. 원한. 복수심에 가득 찬. 이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 한을 나의 가슴에 묻고 응어리가 져도 이걸 내 인격에 말하자면 발전의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나는 내가 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희생을 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대장금 같은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내가 가서 핍박하고 내가 가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격을 완성시켜, 그죠? 내 삶의 길을 가. 그거 가슴에 품고. 그러면 그 악인은 누가 벌을 합니까? 그건 하늘이 벌을 한다는 생각하고. 맞죠? 이거 기독교 사상하고 똑같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외국인주의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나라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성인이 등장해서 그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등장을 해서. 근데 한국은 성인이 만든 나라래요. 이거 보고. 예. 여러분,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DNA, 우리의 영적 의식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인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성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